우리는 왜 병을 고치기 위해 늘 밖에서만 답을 찾으려 할까요? 사실 우리 몸 안에는 그 어떤 현대의학보다 강력한 기적의 치료제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칠 깔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만약 병원에서 이 약만 드시면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세포인 NK세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혈압과 맥박이 즉시 정상화됩니다. 라는 처방을 내린다면 어떨까요? 아마 세상에 그런 약이 정말 있나요? 라며 당장이라도 처방받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마법 같은 약은 이미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돈 한 푼 들일 필요 없이 지금 당장 실천하기만 하면 그 효과를 바로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웃음입니다. 웃으면 기분이 좋아져서 정신건강에 좋다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웃음이 가진 의학적 치유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더 놀랍습니다. 식후 20분간 웃기만 해도 혈당치 상승이 약 40%나 억제되고 우리가 한번 크게 웃을 때의 호흡은 일반적인 심호흡보다 훨씬 많은 양의 산소를 흡수해 강력한 유산소 운동 효과까지 낸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웃는 순간 우리 뇌가 즉각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인지 능력이 향상되고 머리까지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단 10분간의 웃음으로 기억력이 무려 20%나 향상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웃음의 경이로운 치유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세계적인 의학 평론가 후나세 슌슈케의 우리가 몰랐던 웃음 치료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책을 통해 웃음이 어떻게 암과 당뇨, 류머티즘 같은 질병을 이겨내는 기적의 묘약이 되는지 그 과학적 근거들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여러분도 웃음이 곧 면역력이라는 사실에 깊이 공감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웃음의 놀라운 치유의 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웃음 치료의 놀라운 기적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머릿말. 웃음에는 우리가 몰랐던 잠재된 파워가 존재하지 않을까? 그 의문과 탐구심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취재 결과 웃음이 가진 기적의 파워는 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웃음과 암에 관한 몇 가지 연구가 항암 작용을 증명하고 있다. 웃음으로 NK세포 활성이 85%로 증가, NK세포가 최대 6에서 7배 증가 등 웃음이 만들어낸 면역 파워에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그 메커니즘도 알아냈다. 간단히 말해서 웃으면 뇌에서 베타 엔도르핀이라는 쾌감 물질이 대량으로 분비되고 그것이 NK세포를 대량 증식,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웃음은 바로 NK세포의 영양원. 이것이 웃음이 암을 치료하는 구조다. 스트레스 해소 효과도 마찬가지다. 웃으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물질이 분해되어 소변으로 배설된다. 그래서 웃으면 마음이 개운해지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면역세포가 받아들인 산소가 증가되어 NK세포 등의 움직임을 활성화함으로써 생명력이 높아진다. 웃음은 아토피도 놀랄 만큼 개선되게 한다. 웃으면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의 90%가 치유되고 웃지 않은 환자는 10%밖에 치유되지 않는다. 아토피 환자는 웃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암 환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까? 웃음은 류머티즘에도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류머티즘에 좋다는 최고 특효약보다 웃을 때 더 좋은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비싸지만 안심할 수 없는 약보다 웃는 것이 류머티즘 치료에 더 탁월한 효과가 있다니 참 웃기는 일이다. 또 스쿠바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식후 20분간 웃기만 해도
혈당치 상승이 약 40%나 억제된다는 경이로운 결과도 있다. 웃음은 인슐린 같은 혈당 강화제보다 훨씬 안전하고 더욱더 효과적이다. 게다가 웃을 때 호흡은 심호흡보다 더 많은 양의 산소를 받아들여 복근 등의 근육 운동 효과까지 있다. 그리고 순식간에 혈압이나 맥박도 정상화시킨다. 다시 말해 신체의 모든 수치가 정상치에 가까워진다. 그뿐만 아니라 웃음으로 알파파가 나와 뇌도 최상의 안정 상태를 유지한다. 그 밖에 뇌기능, 전두엽을 활성화하여 머리도 좋아진다. 웃음 연구의 앞건은 스쿠바 대학 무라카미 가주오 명예교수의 웃음이 유전자를 바꾼다라는 실험일 것이다. 무라카미 박사는 세계에서 최초로 웃음에 의해 23개의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는 현상을 입증하였다. 이렇듯 웃음은 유전자까지 바꾸는 힘을 가졌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웃음은 인류에게 준비된 궁극의 방어 시스템이라고 단언한다. 웃음이야말로 위대한 자연이 인류에게 선사한 최고의 치유 능력이다. 그 심오한 힘에는 땅 위의 어떤 의약품도 범접하지 못한다. 뱃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 바로 당신의 생명에 기적을 일으킨다. 나는 확신한다. 웃음이야말로 유구한 대자연의 위대한 힘, 신이 선사해준 선물이라고. 현대의학도 웃음에 기적적인 효용이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고는 그저 놀라고만 있다. 웃음의 면역력으로 암도 아토피도 사라진다. 웃으면 면역력이 강해진다. 암, 감염증과 싸우는 NK세포. 웃음의 가장 큰 효과는 면역 효과이다. 말하자면 웃음의 면역력. 면역력은 생명력이기도 하다. 즉, 웃음은 생존력을 파워업 시켜준다. 웃으면 NK세포가 증가한다. 이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NK세포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중요한 작용을 한다. 다시 말해 암과 싸우는 병사들이다. 또 체내에 침입한 바이러스나 병원균 등도 공격해 격퇴한다. 의학 대사전을 보면 NK세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NK세포는 표적세포와 결합해 그 세포를 융해한다. NK세포는 림프계 세포로 말초열, 말초 림프 조직에 분포하며 이종세포를 공격한다. 생체 내에서는 바이러스 감염 방어, 항암 작용, 특히 암의 전이 억제 작용을 하고 골수세포나 항체 생산세포의 분화에도 조절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가 웃으면 순식간에 체내 NK세포 수가 늘어나 활성화되며 증강된다. 따라서 웃음은 암이나 감염증과 싸우는 전투력을 단번에 높여준다. 그러고 보면 웃음에는 극적 효과가 있는 셈이다. 웃지 않으면 암 또는 각종 질병에 노출된다. 우리 몸속에서는 건강한 사람이라도 하루에 3,000에서 5,000개의 암세포가 생성된다. 그런데 NK세포는 그 암세포를 찾아내 파괴시킨다. NK세포는 암세포에 달라붙어 세포막을 찍고 암을 파괴하여 암의 발생을 막아낸다. 우리가 많이 웃으면 여타의 각종 면역세포군도 활발해진다. 또 전반적인 면역력도 더 강해진다. 게다가 웃음은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천식, 화분증에도 효과를 발휘한다. 그런데 스트레스, 성냄, 불안 등 다양한 원인으로 웃음과 평온함이 사라지면 NK세포 같은 면역세포의 작용이 약해져 암 또는 각종 질병이 발병하기 쉬워진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나면 웃음을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을 것이다. 노먼 커진스는 저서 웃음의 치유력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미래가 절망적이더라도 인간의 몸과 마음에 잠재된 재생 능력을 결코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 웃음으로 류머티즘 환자도 개선. 요시노 시니치 의사는 전문지 심신의학에 관절 류머티즘 환자에 미치는 웃음의 영향을 발표했다.
만담을 들려주고 면역계와 신경 내분비계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NK세포 활성의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신 류머티즘 등에서 이상을 표시하는 면역 지표 중 하나인 CD4, CD8 값이 개선되는 변화가 보고되었다. 우리는 실험을 통해 웃음의 레벨이 높으면 NK세포 활성도 따라서 상승한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었다. 이번 검토는 웃음이 암이나 감염증을 예방하는 건강법의 하나로서 적극적으로 생활 속에서 수용해갈 필요성을 나타내는 근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니시다 모토이코 의사는 희망을 담아 결론지었다. 아울러 웃으면 암 증식을 억제하는 인터페론이 소비되는 사실도 증명되었다. 인터페론은 세포 증식 억제, 항바이러스 작용 등 면역을 활성화시키는 물질이다. 암세포를 공격하는 믿음직한 NK세포. NK세포가 암세포에 달라붙어 녹이다. 이타미 지로 의사의 웃음과 면역 능력 연구에 따르면 많이 웃은 후에는 면역세포가 더욱 활발해진다고 한다. 그래서 암세포 등 병원체를 향한 공격력도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웃음으로 활발해진 NK세포가 과감하게 암세포의 세포막에 공격을 취하고 있는 모습도 현미경으로 촬영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NK세포 활성은 왜 저하되는 걸까? 그 메커니즘을 살펴보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 농도가 상승. 심신의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의 시상하부에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CRH라는 물질이 나와 뇌하수체를 자극한다. 그러면 뇌하수체로부터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분비된다. 그 자극으로 부신피질에서 코르티솔이 생산되어 방출되는데 이것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일종이다. 코르티솔은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해 혈당치를 상승시키고 면역을 억제시키는 작용이 특징이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혈중 농도는 급격하게 상승한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별명이 붙어있기도 하다. 스트레스를 최대로 받았을 때 혈중 농도는 20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그 효과의 반감기는 8시간에서 12시간이다. 따라서 혈중 코르티솔 농도를 측정하면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로 받고 있는지 일목요연한 척도가 된다. 실제로 우울증에 빠진 사람의 대부분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다. 우울증은 그 증상만 봐도 스트레스가 원인인 병이 틀림없다. 체내 NK세포 같은 면역세포군은 코르티솔의 농도가 증가하면 작용이 억제되고 그 수는 급격히 떨어진다. 그 때문에 면역력 전체가 빠르게 저하되어 버린다. 정리해보면 1. 스트레스를 받으면 2. 혈중 코르티솔 상승 3. NK세포 감소 4. 면역력 저하가 되는 것이다. 웃음으로 코르티솔을 분해, 배설. 그런데 만담을 듣고 웃으면 이 코르티솔 수치가 한층 낮아진다고 한다. 소리내어 크게 웃으면 산소가 대량으로 혈액 속에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흡수된 산소로 인해 코르티솔은 산화, 분해 대사되어 소변으로 배설된다. 그러면 면역세포가 받아들이는 산소량이 더 늘어나면서 NK세포 등의 작용이 활발해진다. 이 메커니즘이 해명되면서 의료 현장에서는 웃음을 의료 도우미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다. 결국 우리가 웃는 행위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웃음은 횡격막을 상하로 크게 움직이게 하는 복식호흡으로 체내의 산소를 대량으로 받아들여 코르티솔을 분해한다. 그리고 뇌 속에 베타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분노와 공격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을 중화 또는 소거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스트레스나 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한다. 인류에게 선사된 궁극의 방어 시스템. 요컨대 웃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준비된 중요한 방어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몸은 애당초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웃는 행위를 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웃음은 바로 수십억 년 전 DNA를 창조한 신이 인류에게 선물한 궁극의 방어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사용하지 않으면 손해다. 웃을수록 생명력은 강해지고 웃을수록 감염증이나 암에 걸릴 확률은 낮아질 테니까. NK세포의 공격력을 상승시켜주는 펩티드. NK세포의 영양원이 되는 펩티드. 우리가 웃으면 약해져 있던 NK세포를 활성화시키고 파워업시키는 강력한 조력자가 분비된다. 웃음이 지닌 자극으로 뇌 속에서 펩티드가 대량으로 분비되는 것이다. 의학 대사전을 보면 펩티드란 2가지 이상의 아미노산이 결합한 것으로 단백질과는 달리 생물 활성을 지닌다. 호르몬이나 미생물이 생산하는 항생물질도 펩티드의 일종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펩티드는 혈액이나 림프액을 타고 우리의 온몸으로 운반된다. 이는 일종의 정보 전달 물질인 셈이다. NK세포 표면에 펩티드가 달라붙으면 NK세포의 기능은 활성화된다. 즉, 암세포에 맞서는 공격력이 상승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펩티드는 NK세포의 활력원이다. 웃음으로 면역력이 증강되는 구조는 1. 웃는다. 2. 뇌 속의 펩티드 분비. 3. NK세포의 펩티드 결합. 4. NK세포 활성화. 5. 혈중의 산소를 받아들임. 6. 코르티솔 분해. 7. NK세포 더욱 활성화. 8. 암, 감염증에 대한 저항력 증대로 정리할 수 있다. 웃음이 감기에 안 걸리는 비결. 코미디 영화를 본 학생들에게서 면역 글로불린 급증. 글로불린이란 알부민과 함께 동식물계에 널리 존재하는 단순 단백질군을 말하며 면역 글로불린이란 항체와 거기에 구조적으로 관련된 단백질의 총칭이다. 면역력을 측정하는 기준의 한 가지가 면역 글로불린 A이다. 특히 감기를 예방하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이다. 역시 웃음이나 감정의 변화에 따라 분비량의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추측된다. 웨스턴 뉴 잉글랜드 대학의 딜런 박사팀의 실험이 흥미롭다. 10명의 학생에게 재미있는 코미디 영화와 웃기지 않은 영화를 30분씩 보여주고 그 전후에 타액소 면역 글로불린 A의 양을 측정했다. 그 결과 코미디 영화를 본 후에 면역 글로불린 A의 양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반면에 웃기지 않은 영화의 경우에는 변화가 없었다. 또 평소부터 유머 있고 많이 웃으며 생활하는 학생은 면역 글로불린 A의 양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웃으며 생활하면 감기도 피해간다고 말할 수 있다. 아토피인 사람은 웃지 않는다. 아토피성 피부염 역시 웃음으로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또 류머티즘의 통증이 완화되었다는 임상 보고까지 있을 정도다. 웃음이야말로 백약 중에 으뜸이다. 아토피는 알레르기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생긴다. 알레르기는 면역 반응의 기본인 항원 항체 반응이 과잉으로 진행되었을 때 발병한다. 다시 말해 체내 면역 시스템이 고장난 것이다. 미스터 빈의 영화를 보고 홍반이 줄어들다. 영국의 희극 배우 미스터 빈은 마치 9살 꼬마같이 못된 장난을 치며 폭소를 유발한다. 알레르기 환자들은 미스터 빈의 코미디를 보기 전에 프릭 테스트를 실시했다. 침으로 긁은 팔에 각각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진드기, 삼나무, 고양이털, 히스타민을 발라 붓기나 홍반을 일으켜 놓았다. 그런 다음 미스터 빈의 코미디 영화를 보여주자 그의 익살맞은 연기에 한번 터지기 시작한 웃음은 멈출 줄을 모른다. 깔깔깔 키득키득 웃고 즐긴 후에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측정하자 참가자 전원의 팽진과 홍반 크기가 줄어들어 있었다. 진드기, 삼나무 등 알레르겐이 무엇이든 웃는 것만으로 아토피성 피부염은 개선되었다. 게다가 웃은 횟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상태는 더 좋아졌다. 물론 괴로운 가려움증도 줄어들었다. 이러한 웃음의 아토피 개선 효과는 웃은 다음 서너 시간이나 지속되었다. 웃음의 다양하고 놀라운 효능.
5초 웃는 것만으로 심호흡 2회분의 산소를 들이마신다. 크게 웃으면 평소에 서너 배나 호흡. 어째서 웃는 것만으로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걸까? 그 비결 가운데 하나가 산소 흡입량의 증대다. 일단 웃으면 입을 벌린다, 소리를 낸다, 숨을 내뱉는다, 배에 힘이 들어간다와 같은 반응들이 일어난다. 바로 이들 일련의 동작에 비밀이 숨어 있다. 코미디 영상을 보며 하하하 배로 웃는 피험자를 엑스레이로 촬영한 동화상으로 관찰해보면 웃고 있는 동안은 횡격막이 격렬하게 들려 올라간다. 다 웃고 나면 이번엔 깊게 숨을 들이마셔 횡격막은 내려간다. 말하자면 엄청난 복식호흡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영상을 통해 우리는 웃을 때와 웃은 후에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폐가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웃었을 때의 호흡 및 산소량을 측정하기 위해 피험자에게 마스크를 씌워보았다. 우선 개그 콩트를 보여주고 5초간 소리를 높여 웃게 하자 산소 흡입량은 단번에 68.3ml로 급증했다. 이는 평소 호흡 19.9ml의 서너 배나 되는 양이다. 게다가 심호흡과 비교해도 약 2배나 많다. 끊어서 웃으면 횡격막은 빠르고 높게 올라간다. 웃음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하면 하하하 하고 하음을 짧게 끊어 소리낸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조금 큰 종이풍선으로 실험해 보았다. 먼저 하하고 느려서 내쉬었을 땐 풍선은 완전히 다 부풀어 오르지 않았다. 이에 비해 하하하 하고 끊어 내쉬면 금세 동그랗게 부풀어 올랐다. 이것을 동화상 촬영으로 비교하자 양쪽 횡격막의 움직임에 놀라운 차이가 발견되었다. 하하의 경우 횡격막이 천천히 올라갔다. 반면 하하하 하고 끊어서 내쉬면 횡격막이 더 빠르고 높게 올라갔다. 어째서일까? 횡격막을 밀어 올리는 것은 바로 복근이다. 하하하고 단숨에 밀어 올리려면 상당한 힘을 계속적으로 내야 한다. 이에 반해 숨을 끊어서 내쉬면 강한 힘을 조금씩 내면 되므로 쉽게 밀어 올릴 수가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웃는 짧은 시간 동안 수월하게 많은 숨을 내쉴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는 말이다. 정말 우리 인간의 몸이 얼마나 훌륭하게 만들어졌는지 감탄이 절로 나온다. 웃으면 머리가 좋아지고 뇌도 젊어진다. 웃으면 뇌의 혈류량이 증가된다. 만담을 듣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 뇌의 혈류량도 달라진다. 만담이 재밌다고 느낀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뇌의 혈류량이 뚜렷하게 많아졌다. 즉, 웃을수록 뇌의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뇌의 혈류량이 늘어나면 여러 가지 의학적 효과가 나타난다. 우선 뇌 혈류가 증가하면 신진대사가 촉진되고 뇌 활동이 활발해진다. 머리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연히 정보 처리 능력이 향상되어 머리도 좋아지고 뇌도 젊어진다. 따라서 알츠하이머 같은 병을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웃음이다. 그러고 보면 항상 생글생글 웃고 쾌활한 사람이 더 머리 회전이 좋은 것도 같다. 웃음과 뇌 혈류 증가는 의학 실험에서도 실증되고 있다. 뇌활동을 뇌 혈류계로 측정했을 때 웃자마자 바로 뇌 속의 혈류량이 증가해 웃은 후에 혈류량이 더 증가하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었다. 만담 감상 전후에 측정했던 다른 실험에서도 뇌 혈류는 만담을 듣고 웃은 후에 64%가 증가하고 23%가 감소하였다. 웃었을 때 뇌의 혈류가 증가하는 구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주 웃어주면 볼의 표정근이 빈번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대정맥이 활발하게 신축하고 그로 인해 뇌에서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액량이 증가되면서 교체된 신선한 혈액이 뇌로 보내진다. 또한 복식호흡으로 횡격막을 격렬하게 사용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그 결과 뇌로 영양 공급이 늘어나 뇌세포가 활성화되면서 뇌가 원활하게 작용한다. 10분간의 웃음으로
기억력이 20% 향상된다. 정답률 67%에서 85%로 20%나 상승. 웃는 것만으로 머리가 좋아지고 기억력도 향상된다. 그리고 자연히 학교 성적도 오른다. 우리 아이들을 많이 웃게 하자. 이 사실은 실험으로도 증명되었다. 실험에는 두 가족이 참여해 합숙을 실시했다. 합숙 중에 이들에게 7자리 숫자를 3초간 보고 기억하는 기억력 테스트를 실시했다. 먼저 5명의 최초 평균 정답률은 67%였다. 그런데 여기서 젊은 개그맨이 등장해 재미있는 콩트나 우스꽝스러운 대화를 주고받으며 쇼를 보여주었다. 5명은 10분간 포복 절도했다. 그 후에 다시 기억력 테스트를 실시하자 정답률은 85%로 뛰어올랐다. 단지 10분 동안 웃었을 뿐인데 기억력은 거의 20%나 향상되었다. 한 참가자는 집중이 더 쉽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웃음으로 인한 뇌 혈류 증가와 뇌 활성화가 기억력 향상이라는 구체적 수치로 입증된 것이다. 중성지방도 혈당치도 낮추는 웃음의 효과. 50년 만에 약 30배로 급증한 당뇨병. 가족 합숙 웃음 실험에서 두 가족의 혈당치와 중성지방의 변화도 측정했다. 이미 웃으면 식후 혈당치의 상승이 억제된다는 스쿠바 대학의 실험 등이 확인된 바 있다. 이번 실험에서도 두 가족 모두 합숙 전과 비교해서 혈당치는 뚜렷하게 떨어졌다. 이처럼 웃음은 기억력 상승뿐 아니라 당뇨병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웃으면 혈액 속의 중성지방까지 확연히 감소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혈중에 중성지방이 많으면 고지혈증에 걸려 비만, 통풍, 요산혈증뿐만 아니라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뇌경색 등에 걸릴 위험이 높다. 그 위험인자인 중성지방이 웃음만으로 이렇게나 감소되는 것이다. 정말이지 웃음의 치료 효과는 경이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웃으면 뇌가 편안해진다. 웃은 후 알파파 또는 베타파가 증가된 사람은 80%. 웃으면 뇌가 편안해진다. 이 점은 최신 과학에서도 증명되었다. 뇌의 활동은 뇌파의 관찰을 통해 알 수 있다. 나카시마 히데오 의사는 실험에서 만담을 들은 후 48%에게서 알파파와 베타파가 함께 증가했음을 확인했다. 여기에 알파파 또는 베타파가 증가한 것까지 포함하면 만담은 80%의 뇌에 안식과 활성 효과를 준 셈이다. 웃으면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NK세포의 영양원. 베타 엔도르핀은 웃을 때 뇌에서 왕성하게 분비되는 물질이다. 웃음이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누그러뜨려 주는 데에는 평온함을 추구하는 메커니즘이 있다. 웃으면 NK세포의 활성이 강해진다. 시험관에 NK세포를 배양하고 거기에 베타 엔도르핀을 떨어뜨렸더니 시험관이 NK세포로 가득 찼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즉, 베타 엔도르핀에 의해 NK세포 활성화가 강해졌다. 결국 웃음은 생명 에너지의 영양원인 셈이다. 웃음으로 당뇨병을 치료한다. 웃음 실험으로 세계가 깜짝 놀라다. 유전자 스위치의 온오프로 혈당 수치를 조정. 유전자는 혈당치를 통제하는데 큰 작용을 한다. 무라카미 박사는 거기에 주목했다. 즉, 혈당치 변화를 보면 유전자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혈당치가 올라간다는 말은 혈액 중의 포도당, 글루코스 농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밥을 먹으면 전분이 소화효소에 분비되어 포도당이 된다. 그것이 소화관에서 흡수되기 때문에 혈액 중의 혈당치가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체내 혈당의 기본인 포도당 합성을 하는 유전자 스위치가 오프가 되고 한편으로 포도당을 소비하는 유전자는 온이 된다.
즉 체외에서 대량으로 포도당이 들어왔기 때문에 체내 생산을 멈추고 체내 소비를 높여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한다. 생체의 균형 밸런스,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멋들어진 연계 활동이다. 반대로 혈당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이들 유전자의 온과 오프가 반대가 된다. 식후에 따분한 강이 돼 코미디쇼. 당뇨병은 글루코스, 포도당 합성 유전자가 오프가 되지 않거나 소비하는 유전자가 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혈당치가 과다하게 높아져서 생기는 병이다. 그런데 무라카미 박사의 웃음 실험에서 혈당치의 상승이 억제되었다. 웃음으로 이런 유전자의 온오프 이상이 수정된 것이다. 실험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피험자는 21명의 2형 당뇨병 환자로 우선 점심 식사를 한 후 2시간 후에 혈당치를 측정했다. 첫째 날은 혈당치 측정 전에 50분간 대학 교수의 강의를 들었다. 내용은 당뇨병의 구조로 강의는 재밌지도 흥미롭지도 않아서 실험의 안성맞춤이었다. 이 지겨운 강의 역시 실험의 일환이었다. 둘째 날에 발랄하게 웃는 모습으로 무대에 등장한 것은 요시모토 흥업의 인기 만담 콤비 B&B였다. 재밌고 웃기는 쇼로 21명의 환자들은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첫째 날은 지루한 강의, 그리고 둘째 날은 폭소만발 만담. 무라카미 박사의 목적은 그 차이를 측정하는 데 있었다. 웃음이 인슐린 주사보다 낫다. 첫째 날과 둘째 날 각각 공복시 혈당치와 식후 혈당치의 차이를 측정해 보았다. 첫째 날은 대학 강의라는 따분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둘째 날은 코미디 만담쇼로 해방 스트레스였다. 과연 그 차이는 어떻게 나왔을까? 대학 강의는 공복시에 비해서 식후 혈당치는 평균 123이나 상승하였다. 코미디 만담쇼는 공복시보다 식후 혈당치가 평균 77밖에 오르지 않았다. 평균 123 상승한 대학 강의와 비교할 때 그 차이는 무려 46이나 된다. 결과적으로 지루한 강의는 코미디 만담보다 혈당치를 훨씬 상승시켰다. 바꿔 말하면 만담은 강의보다 40% 가까이나 혈당치 상승을 억제해 주었다. 이로써 웃음은 최고의 혈당치 억제제라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당뇨병 환자의 혈당치 상승을 억제하려면 인슐린 주사나 식사 제한을 하든가 또는 운동을 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런데 폭소를 터뜨리는 것만으로 수치가 대폭으로 억제된 셈이다. 그야말로 노벨상 수상의 버금가는 발견이 아닌가? 의사가 주는 혈당 강화제를 성실하게 매일 복용하는 당신, 인슐린 주사를 빼먹지 않고 맞는 당신, 이제는 만담이나 코미디 쇼를 매일 보는 편이 훨씬 건강에 좋고 합리적이며 경제적이지 않겠는가? 시료를 거두고 있는 웃음 치료. 만담으로 40%의 혈당치 억제를 입증하다. 웃음으로 혈당치가 40%나 떨어졌다. 그것을 임상 연구로 증명한 학자도 있다. 바로 스쿠바 대학 하야시 게이코 조교수다. 글자 그대로 세계의 연구자들은 깜짝 놀랐다. 웃음이 당뇨병을 치료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하야시 조교수는 코미디 방송 영상을 연구 자료로 수집했다. 2003년 하야시 조교수는 이미 웃음이 혈당치를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국제학회에 발표했다. 웃음이 혈중 글루코스, 혈당치를 떨어뜨렸다 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했는데 논문 내용 중에 일본의 만담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 흐뭇하였다. 그는 당뇨병 환자에게 식후 40분간 만담을 보여주고 크게 웃게 한 다음 2시간 뒤에 측정했다. 그 결과 웃지 않는 피험자에 비해 웃었던 피험자의 혈당치 상승이 40%나 억제되었던 것이다. 단지 웃는 것만으로도 혈당치가 이렇게나 억제되다니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전 세계 의학계가 경탄할 만하다.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포도당이 증가하다. 그렇다면 왜 웃음이 혈당치를 억제했는가?
그 이유는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 스트레스란 외적 자극에서 발생한다. 미운 사람을 만났거나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혹은 위험한 상태에 빠졌을 때 울컥하거나 심장이 고동친다. 불쾌감이나 공포감은 체내에서 각종 호르몬이 분비된 결과 일어나는 생리 현상이다. 스트레스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부신피질 호르몬의 일종인 아드레날린이다. 아드레날린은 분노와 공격 호르몬이다. 이들 호르몬은 근육 속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낸다. 눈앞의 적에 맞서 반격할 것인가, 회피할 것인가. 근육은 순식간에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임전태세에는 근육 속의 에너지원, 포도당이 필요하다. 즉 인간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중 포도당 양이 상승한다. 스트레스가 당뇨병의 원인이 된다는 말은 여기서 비롯되었다. 웃음의 스트레스 완화 효과. 그런데 식후에 소리내서 웃고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면 아드레날린 같은 투쟁 호르몬의 분비도 감소한다. 그러면 반격하거나 회피할 필요가 사라지므로 혈당치 상승은 억제된다는 메커니즘이다. 웃음에는 스트레스 완화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큰 소리로 웃으면 근육도 쓰게 된다. 다시 말해 운동요법과 동일한 효과가 추가된다. 웃음의 위력에 경의를 표한다. 콩트 코미디를 보고 36.5%나 혈당치 저하. NHK의 이웃의 저력이라는 방송에서는 코미디 콤비 테이크2의 콩트 코미디로 실험했다. 이웃 사람들에게 초밥을 대접하고 콩트로 신나게 웃었다. 식후 1시간이 지나고 나서 혈당치를 측정해 보았더니 공복실을 0이라고 했을 시 웃지 않을 때는 평균 108.6mg/dL, 그런데 웃은 후에는 67.0mg/dL까지 떨어졌다. 그 비율은 36.5%로 역시 억제율은 40%에 가깝다. 하야시 조교수의 연구 성과와도 일치했다. 웃음 합숙으로 혈당치, 중성지방도 감소. 이와 비슷한 실험을 아루아루 대사전에서도 했다. 시청자 대표로 두 가족을 3일간 웃음 실험 합숙에 초대해 웃음의 효용을 실험하는 특별한 기획이었다. 평소 두 가족은 웃음이 적다고 한다. 이들을 웃겨주는 역할로 함께 합숙한 이들은 인기가 많은 코미디 콤비 차장 과정이었다. 이들은 합숙 장소에서 웃음을 담은 여러 가지 게임과 놀이를 하였다. 20분 동안 게임을 하면서 누군가가 틀릴 때마다 웃음이 터져나왔다. 하루 만에 두 가족은 큰 소리로 30번 넘게 웃었다. 거의 평소의 4배가 넘는 웃음량에 해당한다. 아이들도 깔깔거리며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3일을 보냈다. 그들의 혈당치 변화를 측정하자 야사키 부부의 평균치는 합숙 전 120에서 3일째에는 106으로 개선되었고 기타가와 부부도 85에서 77로 억제되었다. 또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는 중성지방치도 야사키 부부는 260에서 188로 28%나 감소해 많이 개선되었다. 기타가와 부부도 149에서 130으로 역시 13% 감소하며 개선되었다. 많이 웃으니 혈액이 깨끗해진 것이다. 억지 웃음이라도 효과가 있다. 억지 웃음이라도 NK 활성은 상승. 일단 웃는 표정만 지어도 웃음에 효과가 있다고 전문의들은 말한다. 웃음에 건강하게 저자 이타미 지로 의사는 웃는 표정의 효용성을 알아보는 실험을 했다. 그는 피험자로 참가한 자원봉사자 6명을 한 명씩 개인실에 들여보내 2시간 동안 계속 웃는 표정만 짓도록 시켰다. 다시 말해 억지 웃음이다. 어쩐지 섬뜩한 기분도 드는데 그 결과는 어땠을까? 실내에는 TV도 라디오도 아무런 재밌거리도 없지만 표정만은 계속 웃고 있도록 했다. 피험자들은 가끔 비스듬히 앞에 걸린 거울에 자신의 웃는 얼굴을 확인하면서 2시간을 보냈다. 실험 모습과 그 표정들은 영상으로도 기록했다. 그 결과 놀라운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NK 활성이 낮았던 3번에서 6번 4명의 NK 활성이 급상승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6번 피험자는 활성 지표가 10에서 30으로 3배나 늘었다. 게다가 원래 NK 활성이 높았던 2번 피험자는 반대로 정상 범위에 들어섰다. 가장 높았던 1번 피험자도 정상 방향으로 향했다. 이타미 의사는 재미있는 일이 없어도 일단은 표정만이라도 계속 웃기를 권한다. 최근 정신면역학 연구에서 웃는 척만 해도 진짜 웃는 것과 마찬가지로 암이나 다른 질병을 물리칠 수 있고 건강도 더 좋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웃는 얼굴을 만들면 뇌도 웃는다. 웃음의 표정근을 움직이자. 다카도 베라는 웃으면 면역력이 좋아진다라는 책에서 사람들에게 웃는 얼굴 만들기를 호소한다. 건강과 심리 측면에서 웃음 지도의 1인자라 불리는 다카도 베라도 역시 억지 웃음이라도 면역력은 똑같이 상승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간은 웃기고 재밌을 때 웃는다. 그때 뇌 속에서 얼마간의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나 그것이 운동신경에서 근육으로 옮겨가고 그 결과 얼굴 전체의 근육이 크게 움직여 웃음이라는 표정을 낳는다. 반면 억지 웃음일 때는 뺨과 눈 주위의 근육은 움직이지만 미간이나 이마 근육은 거의 변화가 없다. 그런데 먼저 웃는 표정을 만들고 눈과 뺨 주변의 근육만이라도 움직이면 그 움직임을 뇌가 인지하여 요컨대 뇌가 지금은 즐거운 때다 라고 판단하면 그 뒤로 기분도 따라온다. 간지러서 웃어도 걷기 운동 못지않은 효과가 있다. 간지럼 때문에 웃는 웃음은 얼마만큼의 산소 섭취 효과가 있을까? 간지렸을 때 산소 섭취량을 측정했더니 시속 6km로 걷기 운동을 했을 때와 거의 같은 양이 나왔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간지려 웃는 동안은 유산소 운동을 하듯 산소를 받아들이는 셈이다. 이 실험을 했던 후지TV의 아루아루 대사전은 잘 웃지 않는다면 서로 간지럼 태우기 놀이를 해보는 건 어떨까? 라고 제안했다. 웃음이 아무리 건강에 좋다 해도 웃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잖아 하며 언짢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벌레 씹은 얼굴이라도 겨드랑이 밑을 간지리면 그만둬 그만 하하하 하고 웃고 만다. 결국 큰 웃음을 유도하는데 겨드랑이 간지리기만큼 확실하고 효과 빠른 방법은 없다. 간지럼으로 웃으면 10초에 심호흡 2회분의 산소가 몸속으로 들어온다. 간지럼으로 웃기 요법은 농담이 아니라 병원에서도 반드시 실천해 봐야 한다. 암 환자에게는 지옥 같은 항암제에 비한다면 겨드랑이 간지리기 요법은 천국과도 같지 않겠는가? 우리가 몰랐던 웃음 치료의 놀라운 기적 읽어드렸습니다. 웃기만 해도 건강이 좋아진다니 이제 더 이상 웃음을 아낄 이유가 없겠죠? 나의 면역세포를 깨우고 생명력을 키우는 웃음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